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호소한 것은 2년 앞으로 다가온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완공과 무관치 않습니다. 호남 관문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무안군은 군공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광주 민간공항도 필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당시 군인 3명이 시신이 매장됐다고 지목한 해남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유골 3구가 발굴돼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사회 곳곳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편찬위원회가 명확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일방적 비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위해 무안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5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7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호남고속철 사업 원안에는 무안공항 노선은 없었지만 전남도가 무안공항 이용객 증가를 대비해 줄기차게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추가된 겁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78.3km 구간으로 특히 무안공항을 지나면서 KTX가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지방 고속철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8조 원대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났고 공사 기간도 8년이나 더 연장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데는 결국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이전시켜 무안국제공항을 호남의 관문공항으로 만든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문제는 2년 뒤 무안공항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국내선 이전이 늦어지고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무안공항은 큰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올해는 3개 나라 5개 노선으로 급격히 줄었고 덩달아 이용객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이전이 무산될 경우 대규모로 투자한 호남고속철 예산은 물론 무안공항 활성화의 기회도 날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영록 지사가 간절한 호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안군이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안군의 반대 단체들은 광주 군공항은 물론 광주 민간공항에 국내선 이전도 필요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큰절까지 하며 무안군 설득에 나선 김영록 지사의 호소가 통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군공항 무안군 이전 선언과 무관하게 한평군은 그동안 추진하던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신청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오는 8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평군은 김 지사의 발언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여론조사는 한평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드는 데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늦은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약한 비도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에 최대 30mm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mm 안팎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겐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가장 큰 수건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여러 정황들이 전두환을 가리키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근거를 찾아내 발포 명령 책임의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21일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쏜 전남도청 집단 발포 사건. 이날 계엄군은 조준 사격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고 총을 맞은 시민들은 아직도 몸속에 총탄 파편을 담은 채 살고 있습니다. M16으로 쏜 것 같아. 하고 연말로 나왔고 내 몸속으로 한 3발, 4발이 들어왔어. 발포 명령자를 조사해온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가 일어난 오후 1시 이전 일부 병력의 실탄이 분배된 사실을 확인했고 장갑차 기관총에도 5월 20일부터 실탄이 장착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이 발포 명령은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지휘체계에 있지 않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상황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보안사령부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이는 계엄군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실탄 배분 시점과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조사가 광주에서의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기속돼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령관으로 들어가면 보고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짜증났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별도의 이 보고 라인과 지휘 라인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전두환의 신복이자 50 실세로 평가받는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가 5.18 직전 광주를 방문했고 작전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남은 조사 기간 동안 발포 명령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당시 사망에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해남군에서 발견됐습니다. 유골이 나온 곳은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계엄군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군인 3명이 공통적으로 안매장했다고 지목한 곳이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해남군의 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내고 삽으로 다듬자 흙더미 사이에서 백골이 된 시신이 발견됩니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한 31사단 장병들이 유골을 안매장했다고 지목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은 모두 3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행방불명됐던 시민들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 해남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계엄군 일부의 증언으로 현장 동행조사 과정에서 지목한 장소를 특정해서 발굴을 시작을 했고요. 해남에서는 1980년 5월 22일과 23일 계엄군의 총격에 최대 6명의 시민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은 2구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시신은 안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사위는 발견된 유골 3구를 5.18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의 유가족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제보자 3사람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고 매장 위치, 매장 방식과 형식, 매장 기수가 다 일치했습니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2021년 6월에도 해남에서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골 2구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인원은 모두 242명으로 이 가운데 78명이 행방불명자로 인정됐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한센인 마을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일본식 신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센인의 신사참배 흔적을 문화재로 남겨둬야 할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신사를 설명하는 표지판에 부적절한 표현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한센인의 날을 맞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인들이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했던 고흥 소록도. 이곳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본식 신사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민족신과 천황, 전범 군인들을 기렸던 장소입니다. 1935년 일본인 관료가 한센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만든 소록도 갱생원 신사로 지난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소록도에서 나고 자란 한센인들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곳에서 신사 참배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요래 세 번 딱 치고 있으면 저기서 그걸 애운다고요. 아, 이걸 볼 때는 과거에 우리가 여기 살면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소록도 신사. 그런데 정작 해당 문화재를 설명하는 간판은 천황이나 전범 군인들을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일본 사학자는 신사를 설명하는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서 발생한 실수 같다며 문화재 찬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설명부터 정확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일본적인 용어지 우리 용어로서는 이런 지도자가 나옴으로써 우리의 민족의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이거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문제입니다. 신사를 지키던 사람이 숙식하던 건물과 일본 천황을 기리는 물건인 미꼬시를 보관하는 창고도 남아있지만 관련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문의했지만 문화재청은 고흥군청에서 만든 표지판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고흥군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표지판인 만큼 이를 세우게 된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역사 왜곡 지적이 일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편찬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고 명확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일방적 판단에 의한 의견 표명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라도 천년사 집필은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비판,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논리적 비약이 아닌 정당한 학문적 주장과 토론을 거쳐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문화방송은 오는 26일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시사온을 통해 양측 인사를 초청해 전라도 천년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도심 걷기에 생활하는 시민들의 지갑을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대중교통을 살리는 데도 열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 포럼에 실린 보고서. 주 1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를 비교했습니다. 걷기 운동 쪽은 의료비를 45만원가량 지출해 그렇지 않은 쪽보다 12만여 원 적었습니다. 특히 걷기는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울한 분들에게 우울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하루 평균 8분에서 10분가량 더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걷는 사람이 많을수록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도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포트 스트리트에 추진하였는데 거리로 몰려드는 그 유동 인구가 54%가 늘었고 또 소비자들의 지출액도 47%가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도시 걷기. 경기 침체와 대중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목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을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맡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운영 주체가 여수 광양항만공사로 바뀐 첫날, 박람회장에는 공사 소속의 엑스포 사후 활용 추진단이 공식적으로 운영에 들어갔고 기존 박람회 재단도 박람회장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회사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우선 올해 25억 원을 들여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이벤트와 홍보에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초부터는 박람회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담을지를 먼저 사전에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용역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항만공사는 첨단 도시와 친환경, AI 개념을 접목해 박람회장을 남해안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남해안을 총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고 또 세계에서 크루즈를 통해서 여객들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여수 지역 20여 개 단체는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박람회장 개발을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람회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근시안적 경제 논리로 인한 난개발, 행정 편의 사업을 경계하고 남해안 해양 거점화를 목표로 공공적 개발에 주력하라. 박람회 폐막 10년여 만에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사후 활용. 항만공사는 다음 달 중순 박람회장 인수식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성공적인 사후 활용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실국장 회의에서 전남도민과 광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한 에너지공대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는 시도민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광주시의회, 에너지공대가 있는 나주시의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 출연금 삭감 등의 공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보건당국이 학령기 아이들의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발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지역의 관련 질병 환자는 전달보다 5배 증가했는데 당국은 비말 등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이 방역 조치 완화와 맞물려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은 미열과 발진성 수포, 귀 및 침샘 부위 붓기 증상 등을 보이며 단체 생활을 하는 학령기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소폭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제곱미터에 50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상승했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평균 분양가가 332만 원으로 6.9% 올랐습니다. 업계 측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이후에 아파트 분양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며 주택사업자와 수요자들의 면밀한 조사와 시기 선택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불열사 기념사업회가 올해 들불상 수상자로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선정했습니다. 사업회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회에 이르는 1인 시위를 하고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전범기업에게 지속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결실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의 1차 승소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드는 데다 강한 볕이 쏟아지면서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중에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약한 비도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 지역에 최고 30mm, 그 밖에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
안팎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해남 1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도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